네, 반갑습니다. 10월 19일입니다.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더 간다는 반도체, 못 간다는 마스가 이렇게 좀 주문을 잡아봤는데, 일단은,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마스가 쪽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전날 이제, 뉴욕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거 먼저 좀 잠깐 짚고 그 다음에 뭐 대충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요소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 이제 약간 부실대출 뭐 여기서는 모기지 같은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방은행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후반부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빠졌다라면 월요일 날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마이크론의 어떤 빈자리, 이 자리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중국의 창신메모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채울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는 안 될 것이다.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상황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 빠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넥스트레이드 시간의 거래를 폭락시킨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거였으면은요 걔네들만 빠져야 되겠죠? 반도체만 빠졌어야 되는데 무역 관련한 부분들에서는 또 반도체 쪽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그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속보로 뉴스 나온 게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 중국과 잘 될 것이다, 100% 관세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등 얘기들 했었고, 네, 한국에 와서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뭐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또 하면서 화해의 제스처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월요일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아직 네, 나타나는 모습은 없습니다만 한미 간의 무역 협상. 요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뉴스 상황이 제목이 좀 이상하게 나왔었죠. 한미 협상 불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랄 같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동차가 한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보시면은 대충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은행, 아닌데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그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미 협상에 이제 뭐 불발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뉴스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주가 급락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 전한 걸 보면은, 네,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네, 금요일날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네,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 네, 회담 이후에, 네, 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불안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뭐 방법이 나올 것 같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0. 몇 %까지 다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뭐, 다른 종목들도 시간에서 대부분 다 올랐어요. 네, 다 올라서 마무리돼가지고 아마도 월요일 날은 네, 좋은 흐름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내일 시황에서 또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자료를 종합해 보고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주들. 오늘 종목 진단에도 이건 넣지 못했는데 원전주 쪽에서 지금 뭔가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 육군이 미국 내 전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목요일날 11% 폭락했었는데 금요일날 장 마감할 때 7%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틀 만에 한 20%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전주들도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조방원 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화해 무드 들어가니까 방산주도 지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건 오늘은 이제 반도체와 마스가 봐야 되니까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삼성전자를 먼저 볼 거예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97,900원. 그 다음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네, 한 3.3%까지 빠졌다가 다시 1.43까지 올라왔는데 뭐 별 문제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격을 크게 좁힐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워낙 증권가에서는 네, 주가가 잘 갈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고요. 외국인들이 미쳐버렸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적이 크게 터지는 모습이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4분기 실적은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네, 장 끝나고 나온 얘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차량용 반도체 요거 또 수주를 받았죠. 대형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그 모녀, 새 모녀죠. 네, 그 홍라희 관장님하고 이제 이부진, 이서연 요 두 자매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팝니다.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다 아시듯이 상속세를 내기 위함이거든요. 내년도에 한 번 더 내면 끝나요. 이제 그 10조인가 내야 됐었잖아요. 그걸 이제 내년도까지 내면 다 냅니다. 와, 진짜 대단들 합니다.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렇게 뭐 아무리 분할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들 많이들 내네요. 뭐 그래서 배당도 좀 끌어올리고 막 그랬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아무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매도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럼 매도 나오면은 주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6개월 정도 네, 나눠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주가가 이제 중요한 거는 더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인데 증권가에서는 뭐 13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13만 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쪽 강자였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D램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왜 수혜를 못 받느냐면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생산을 지금 HBM으로 다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그래서 일어난 것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생산 물량이 따라가지 못할 테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열심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아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사이클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상승 포인트가 한 1년여 정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넘어서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그 가는 동안에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형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만 원 이상, 뭐 11만 원, 12만 원. 저는 이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를 이제 목표 주가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성이 될지 또 어느 정도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런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홀딩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어차피 지금 저는 반도체 쪽은 이제 매수하지 않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지만 가지고는 가야죠. 아직 매도짜리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가진 자 영역이 되어가죠. 네, 신고가 영역이라서 아마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1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10만 원 바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 네, 그 정도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10만 원까지 보시면 네, 그죠? 네, 한 2% 좀 올라야 돼요. 2.5%? 네,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봐서는 10만 원 돌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네, 바로 그 10만 전자가 눈앞에 있다. 자, 10만 전자 되면은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 밑에서부터 벌써 거의 2배 100% 올라왔는데 뭐 20, 30%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목표 주가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따라가면서 진행이 될 거고 목표 주가가 이제 터무니없이 막 한 30만 원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파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때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홀딩 전략 보시고 매수 포인트는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뭐 어차피 수익률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고 지금 47만원까지 터치하면서 이제 50만 닉스가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가 뭐 11만원 12만원 가면 하이닉스도 50만원 갈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어차피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응 포인트가 조정이 나올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하이닉스는 약간 그 핸디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요즘에 외국인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완전 대주되죠. 하이닉스 많이 팔았어요. 네, 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네,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 기관은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네, 기관은 조금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은 편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수급의 어떤 포지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 수급 이동 이 부분 봐야 되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시장 점유율 하락, 뭐 성장은 계속 하겠죠. 네, 성장은 계속 하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단물 다 빠졌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강자들이 있죠. 뭐 AMD든 네, 구글이든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 관심도가 더 높아지죠. 왜냐면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과 이제 올라가는 주식의 그 매력도는 좀 다르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빅테크 쪽으로 하이닉스 눈을 돌리면 좋겠지만 엔비디아하고 지금 완전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네 다른 쪽으로 우물 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네 다른 쪽으로 우물을 파려는 움직임을 계속 요즘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끌어당기는 형태.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을 거고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상승 포인트가 얼마만큼 나올런지는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회장님의 네, 이혼과 관련된 부분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하지만 네,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 네, 수급 주체가 물러나는 상황이라면 네, 그 자리가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호황이 계속 진행된다. 근데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삼성전자 넘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정도고 하이닉스도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저는 일단 다 매도를 하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네, 추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더 잘 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홀딩 계속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역시 매수 의견은 따로 나갈 수가 없겠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꼽사리로 현대차 한번 더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 지지가 22만원, 22만 5천원, 21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목요일날 주가 급등했죠. 네, 한미 협상 잘 된다라는 얘기 있어서 급등했는데 금요일날은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어가지고 일단 눈치 보는 형태로 옆으로 누웠죠. 근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매도는 나왔어요. 근데
주가 그래프 상에서는 상승 포인트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매도가 나왔으면 밀려버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은 상태, 다른 자동차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따라가기 조금 애매할 거예요. 저는 이제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간 거를 좀 즐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매물대 시점에서 이제 조금 애매하죠. 25만 원 정도 매물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수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이제 23만 5천 원.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협상에서 특별하게 뭐 나쁜 거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협상이 그냥 뭐 일단은 지지부진 유지가 되더라도 특별하게 갭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23만 5천 원이나 이렇게 지지선 유지되면은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아래로 떨어져서 23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박스권 형태 22만 5천 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근처는 매수 포인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되고요. 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멈추고 있다가 이제 협상이 잘 풀렸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해 버릴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난번에 못 갔던 30만 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현대차 EUB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죠. 요것도 지금 20만 원 조금 목전이었는데 지금 18만 8,900원입니다. 제가 이거 평단가가 11만 원이었죠. 11만 원. 우리는 이제 10만 원 아래쪽에서 샀었는데 이게 배당 많이 줘서 샀던 거잖아요. 근데 11만 원. 지금 배당률이 이제 배당금이 한 12,000원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 조금 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당금도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고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를 살지 뭐 현대차 EUB를 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하셔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EUB와 현대차와의 괴리가 옛날에는 뭐 20만 원 대 10만 원 해가지고 괴리가 많았는데 지금 괴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현대차 EUB도 괜찮지만 현대차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기아차는 배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게 한 방에 때려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보시면 10만 원 정도 수준 매수 포인트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공략하시면 참 좋은데, 그죠? 공략하시면 참 좋은데 기아차도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 기아차도 우리가 8만 원대부터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정고점 돌파를 목표로 이제 자동차 쪽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스가 쪽 한번 볼까요? 마스가를 믿었는데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오션 같은 정도 얘기인데, 하나오션도 이제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어요. 뭐 사고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뭐 사고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국 쪽에서 하나오션의 자회사를 지금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나오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에 대한 부흥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 이전, 그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 그다음에 미국의 인력을 이제 교육시키고 미국 인력을 쓰고 미국 자재를 쓰고 미국에서 만들고 기술까지 다 알려주면 이제 지금이야 뭐 어떻게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이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 마스가라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약간 애매한 구간까지 왔어요. 6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굉장히 두껍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사이 시점 지지선이 나올 거라서 주가가 뭐 크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변동성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죠. 지난번 7월달 말에 올라온 부분들은 깎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신다면 아래쪽 9만원 아래쪽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매도를 한다고 친다라면은 매도는 얼마 정도에 보시면 될까요? 여기 10만 5천원쯤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 추세 이 박스 하단 이탈하는 자리가 10만 4천원 10만 5천원쯤 되는데 조금 더 빠지면 매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이건 잘 판단해 보시고요.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조금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참고하시고. 자, 현대중공업도 볼게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요거는 근데 아직은 추세는 좋다. 그죠? 아직 추세는 괜찮네요. 아까 하나오션과는 좀 다르게요. 62선 끼고 들어가죠. 자, 지금 추세는 이렇게 62선 끼고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22선 끼고 다닐 때 21선, 61선 끼고 다닐 때 61선인데 61선 추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탈했다. 근데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45만원대. 그래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4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오르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현대중공업 매수할 때가 여기 10만원 조금 넘을 때였거든요. 24년도 초반. 야, 근데 지금 뭐 50만원, 야, 이게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죠? 아무튼, 저는 다 팔아서 없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61선 따라서 가시면 돼요. 61선 추세 보이죠? 그 다음에 장기평선도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마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나쁘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당장은 큰 문제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44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고, 근데, 매수해서 재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뭐 얼마큼 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만원 보실 건가요? 아니면 150만원 보실 건가요? 수익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많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팔 것인가, 자 언제 꺾이냐 안 꺾이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홀딩이지만 아래쪽 지지선 44만원 정도 여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아까 원전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8월 달에 나오는 반등, 요것도 가짜 반등이니까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때 또 엄청 매수가 들어가지고 또 와장창 물리셨더라고. 근데 지금 요 10월 달 반등도 가짜 반등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61선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어. 근데 그때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거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61선에 딱 걸리는 모습, 요 꼬리, 이거 마음에 안 들었죠. 그 다음에 음봉, 아 뭐야 그랬는데 그냥 빼버리죠. 자, 이거는 원전과 같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원전 섹터와 같은 내용에서 지금 원전 쪽 안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현대건설에게는 악재 요소가 또 하나 있죠. 그 시가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압구정에 있는 거. 땅을 뭐 무상으로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뭐 그런 얘기 이런 거 나와서 약간의 악재 요소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물량이 지금 보시면 예전에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다 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팔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싸게 살려는 건 아닌 것 같고 탈출을 위한 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 아마 원전주 쪽이 조금 안 좋아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베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좀 있지만 여전히 조금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전 저점이죠. 54,300원 요거 깨지면은 또 빠진다 봐야 됩니다. 근데 또 빠지게 되면 지금은 장기 평선이 아직은 우상향이지만 121선 깼죠. 여기서 꺾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주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201선 요거 깨지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54,000원대도 사실 지지선이 아닙니다. 지지가 없죠. 지지가 없어요. 지지선이 어디서 좀 나오냐면
네, 4만 원 정도. 네, 여기가 가장 가까운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4만 원 정도 지지선. 그냥 5만 4천 원 깨지면 4만 원까지도 직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뭐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말이죠. 네, 만약 고점을 샀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이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다른 어떤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뭐냐인데 이거가 지금 없죠? 네. 원전 쪽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네,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매수하시면 안 되고 저는 네,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7월 달부터 말씀드렸나요? 네, 계속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주가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네, 저런 가짜 반등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주가 계속해서 때리고 내려가겠다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시고, 뭐, 악재도 좀 나오고, 네, 뭐, 상황도 좀 좋지 않고, 업황도 좀 그렇고,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좋게 나오면은, 그게 좀 풀리려나요? 네. 근데 뭐, 꼭 그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네, 비주류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 다 했네요. 네. 더 간다는 반도체와 못 간다는 마스가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반도체 쪽은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현대중공업은 아직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조선주들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가장 걱정은 현대건설이겠네요. 네, 현대건설, 원전 이런 쪽 약간 네, 애매한 구간이 좀 있는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